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이혜영입니다. 오늘은 터칭 피아노 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연주를 더 잘하기 위한 팁과 함께 이 책의 유용한 기능을 알려드릴게요. 터칭 피아노는 테크닉의 기본적인 원리를 곡에 적용하는 법을 익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. 그래서 악보를 어느 정도 읽을 줄 아는 초급부터 중급 정도의 어린이들에게도 유용하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가이드로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연주자가 악보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원하는 소리를 피아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종류의 터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악보를 통해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음악적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 요소들이 더 감동적이고 풍부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테크닉입니다. 그래서 테크닉을 발전시키고 또 그 발전된 테크닉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열정을 터치하는 과정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권마다 다른 작곡가의 작품들을 다룬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작곡가의 작품을 여러 곡 연주를 하다 보면요, 그 해당 작곡가의 음악적 특징을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. 특히 그 작곡가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알려진 곡들을 가지고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친숙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. 각 곡마다 이렇게 티칭 포인트가 있습니다. 연주 시 표현되어야 되는 내용들과 반드시 익히고 연습해야 할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.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참고하실 수 있고 독학으로 배우시는 분들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가이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글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들은 QR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보충했습니다. 모든 악보에 제가 직접 연주한 영상을 QR코드로 제공해서 혼자 연습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각 권에는 솔로곡이 10곡씩 수록되어 있습니다. 여기엔 피아노곡뿐만 아니라 성악곡, 앙상블곡, 교향곡 등을 피아노곡으로 편곡했으므로 정말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. 짧고 쉬운 곡들로 편집해서 만들었지만 10번 곡은 콩쿠르나 연주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좀 어렵고 긴 곡으로 만들었습니다. 11번째 곡은 4hands, 6hands, 8hands 등을 위한 곡들로 선생님이나 혹은 친구들,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 책을 만드는 과정 중에 생겼던 비하인드 스토리나 또 책에 대한 배경들은 상단에 있는 카드를 확인해 주세요. 1권은요, 몸을 잘 사용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선율 위주의 짧은 곡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체르니 100번 정도 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치실 수 있는 수준의 곡입니다. 그리고 2권은요, 뇌와 귀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고 1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특히 레가토와 프레이징에 집중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. 이 책은 책의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1권의 마지막 곡이 어렵게 느껴질 경우엔 2권의 앞부분을 연습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매우 수월하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3권의 앞부분을 연습하다가 다시 1권의 어려운 곡으로 도전을 해보면 쉽게 풀릴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책의 맨 앞에 있는 8페이지에는요, 각 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테크닉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반드시 1권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원하는 테크닉, 배우고자 하는 테크닉이나 좋아하는 작곡가의 특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일단 악보를 보면서 QR로 연주를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주를 해봅니다. 두 번째, 티칭 포인트를 보면서 QR 연주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. 필요할 때는 악보에 표시를 해놓으면서 들으시면 됩니다. 세 번째, 이제는 차근차근 천천히 연습을 합니다. 시간이 없으면 하루에 2~3마디씩만 연습해도 됩니다. 네 번째는 짧은 구간을 반복 연습을 하면서 안보를 합니다. 티칭 포인트를 보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안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. 다섯 번째,
안보로 전곡을 천천히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합니다. 6번째, 익숙해지면 속도를 올려서 제박자로 칩니다. 이때는 이미 안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. 7번째는 다시 티칭 포인트를 보면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면서 천천히 칩니다. 그러면서 각 음의 터치를 제대로 연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. 8번째, 왼손은 피아노로 연주를 하면서 오른손은 머릿속으로만 상상해요.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고 연주를 합니다. 이 연습법은 왼손의 결함을 찾아내기가 쉽습니다. 왼손만 따로 연주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못 치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드디어 9번째, 원래 빠르기로 연주하면서 음악적으로 긴장과 완화를 조절하는 연습을 해봅니다. 음악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을 때, 또 릴렉스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나의 감정을 터칭을 하는지 자신이 원하는 연주 스타일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. 자, 이 터칭 피아노에는 이런 곡 사이사이에 한 마디 두 마디씩 기본적인 테크닉들을 넣어서 치다 보면 갑자기 너무 어려워 하는 몇 마디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. 테크닉만 계속 반복을 한다면, 트릴만 계속하고 알페지오만 계속하고 반음만 계속하고 도형만 계속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테크닉을 발전시키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항상 즐겁다고 할 수만은 없죠. 그래서 예를 들어 한원이나 체르니를 연습하다가 터칭 피아노의 곡을 한두 곡씩 연습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좋은 곡을 재밌게 치다가 가끔씩 어려운 게 터칭 피아노거든요. 그래서 테크닉 연습을 할 때 터칭 피아노를 통해서 지루함을 덜고 또 연습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치려면 악기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. 내 몸과 악기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연습하면 내면의 생각이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. 즉 피아노가 내 마음을 읽어서 연주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손가락과 건반이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이 오면 그때가 나의 내면을 터치하는 거고 그 연주가 가장 귀한 연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 음악 연주의 가장 큰 매력은 프로나 아마추어를 가리지 않고 끝없이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. 특히 피아노는 레퍼토리가 무궁무진합니다. 세상의 그 어떤 연주자도 평생을 연주해도 피아노 레퍼토리 모든 것을 다 연주할 수는 없을 만큼 방대하지요. 그래서 앞으로도 할 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참 행복하기도 합니다. 자, 오늘은 터칭 피아노 책을 200% 활용하여서 다양한 피아노 테크닉을 익히고 또 여러 작곡가의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토킹 피아노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